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3살, 5살, 7살짜리 서로 색이 너무 다른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요.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라면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자라면서 마음속에 항상 무거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분명히 엄마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분명히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게 있었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이모가 삼촌이 저한테 잘못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설명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설명이 있을 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좀 크고 좀 자라게 되면서 그것들이 다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같은 행동을 저도 몰랐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와 힘든 일이 있구나. 이거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저는 호주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호주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글쎄요. 저의 첫 인상은 저희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한국에서 우리 가정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솔직히 마음 아프고 누구에게나 나누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그 가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행동이나 아니면 내가 자라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못이구나. 나라는 아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자라왔어요. 저의 이야기는 차츰차츰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댁에 갔는데 정말 너무 오픈되셨고 마인드가 오픈되셨고 그리고 우리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진심을 그대로 왜곡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말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가정사이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호주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요. 이거는 호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을 막론하고 그 양육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 아이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상처로 남고 그것 때문에 행동이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남편이 자기의 상처를 저한테 사실은 몇 번 쉐어를 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 남편이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 시동생이 있는데 그 둘째 동생이죠. 남동생. 그 둘째 동생을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애지중지 편애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은 우리 시어머니가 18살이 됐을 때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뿅 가셔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같이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덜컥 우리 남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쇼킹이었고 우리 시어머니 그 18살이 어린 여자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내 남편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덜컥 가져버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도 어린 아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지만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을 봤을 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그 어린 엄마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우리 어린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또 덜 커. 2년 있다가 둘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식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부라는 개념이 생기셨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돈을 굉장히 잘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세틀이 된 다음에 계획해서 가진 둘째. 그 둘째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도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이 둘째한테 사랑이 더 많이 가고, 그 실수 아닌 실수처럼 생긴 첫째,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덜컥 생겨버린 그 첫째에 대한 사랑은 글쎄요, 우리 어머니도 어리셨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잘 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 시어머니가 둘째 우리 남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1시간이 넘게 계속 머리를 이렇게 쓰다마 주셨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 첫째이긴 하지만 겨우 2살 많은 형이잖아요. 우리 남편도 너무 사랑이 받고 싶었을 텐데 그걸 그대로 1시간 넘게 카우치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계속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어머니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른이 돼서도 남편이 자기 남동생과도 알 수 없는 그 경쟁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심,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은 정말 커요. 네. 근데 하루는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해서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내가 남편에게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만 초청을 하셔서 식사를 해주셨어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남편은 자기가 화난 걸 잘 못 숨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이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똑같은 저녁 자리였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 둘째 시동생을 계속 머리를 1시간 넘게 그 식탁 밑에서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 주었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많이 화가 났었어요. 많이 속상했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시어머니와 컨프런테이션을 했어요. 컨프런테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서 겪고 있고 부대끼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 남편은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기보다는 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엄마는 어렸을 때 둘째 동생만 이렇게 식탁이 끝나고, 아니 밥을 먹고 나서 식탁 밑에서 1시간 넘게 계속 머리를 만져주고 왜 걔만 계속 그렇게 사랑해줬냐고.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숨을 곳이 있으면 어디에든 숨고 싶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난 정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엄마한테 저렇게 막 얘기할 수 있지? 이것도 있었고, 이제 큰일 났다. 엄마 엄청나게 화나겠다. 아니면 엄마가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가 보고 자란 거니까.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Yes, I was like that. Yes, you're right. I'm sorry. I was like t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었지.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래, 내가 그랬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나한테는 지축이 흔들리는 큰 경험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른이 자신의 한 잘못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래, 내가 그랬어. 그리고 미안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전 이해도 안 가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때 크게 배웠어요. 그 배운 게 뭐였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도 내 자신이 사라지지도, 그리고 내 자신이 더 작아지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배웠어요. 내가 이제부턴 나도 내가 잘못한 건 그대로 그래 그랬었어. 내가 그랬었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정말 결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사실 저를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그렇다 할 직장도 없었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덜컥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임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슬프지만 그 임신을 기뻐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남편과 제 사이가 저도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 남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어서 계속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애가 덜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I am not ready yet 이 얘기가 많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 내면이 뭐예요? 그냥 I'm not ready yet 이 얘기만 들었을 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마 준비 안 됐어. 넌 아직 나오면 안 돼. 아니, 엄마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네가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존재에서부터 부정당한 그 아이의 심정. 우린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황은 그랬어요. 남편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제가 어치브하고 싶었던 미래의 꿈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접히는 것 같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남편 그리고 접어야 되는 내 꿈 그리고 남편과의 불확실한 관계 그것 때문에 내 뱃속에 들어선 아이에게 I am not ready yet. I am not ready yet. 근데 그 깊은 심연 속에는 나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 너 안 왔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예쁜 너무너무 귀한 첫 번째 데니가 태어났는데 우리 첫째 아이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자랑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디프레션이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책이란 책을 다 보고 강연이란 강연을 유튜브와 그리고 사실 돈도 내면서 강연을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지식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내가 눈을 뜨고 있고 그 아이와 있는 70% 정도의 생활에는 계속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엄마는 너가 있어서 너무 기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가 내 사랑스러운 이 예쁜 첫 번째 아이가 너무 신기하게 엄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한다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첫째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의 평생의 꿈이 딸을 가지는 게 꿈이셨대요. 아들 둘을 낳고. 근데 딸을 못 가지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손녀가 손녀인 거야. 딸내미인가. 근데 거기다 또 너무 예쁜 거야. 심지어 우리 딸내미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신기하게. 진짜로.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와 저희 집에 거리가 차로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보러 온 거보다는 아기를 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졌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하루는, 그때가 우리 딸이 6개월 정도 됐을까요? 이제 막 이렇게 앉을 때 있잖아요. 약간 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로 스스로 앉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봐주겠으니 잠깐 나갔다 와라, 네 시간을 가져라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갔다 왔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랑 아기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딱 내 시간을 갖고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네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데니가 엉덩이로 자기 스스로 앉아서 막 시어머니랑 너무너무 꿀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막 사랑스럽게 그렇게 놀다가 내가 딱 들어왔는데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다시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마음이 머쓱하기도 하고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몇 시간 만에 다시 왔는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다시 트라이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데니야 엄마 왔어 이렇게 하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아기가 스스로 잘 기지도 못하는데 내가 딱 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애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서운함이었어요. 데니야, 너가 나한테 왜 이러니?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두 번째는 창피함이었어요. 너 내 딸이잖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너무 창피하다, 할머니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괘씸함이었어요. 그래, 네가 그래? 한번 보자. 네가 그랬지? 그런데 그 세 가지 마음을 다 나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이렇게 보시면서 애가 왜 이러지? 애가 왜 이러지? 이게 엄마도 막 미안한 거예요. 애가 너무 정말로 오비에스하게 너무 티가 나게 그랬거든요. 6개월짜리가. 아주 어린 아가, 스스로 말도 못하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아가가.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님 댁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정말 마음이 서운하고 괘씸하고 슬프더라고요. 그때 눈을 감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리는, 마음속에서부터 들리는 한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딸아, 데니가 네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징책받을 일도 하지 않았을 때 네가 그 아이를 먼저 거부하지 않았니? 네가 그 아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을 때 그 아이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았니? I'm not ready yet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랬던 엄마를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스스로 정말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맞다. 그래. 데니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내가 이 아이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 나는 I am not ready y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었구나. 근데 그땐 아주 깊은, 마음속 깊은, 정말 내 자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죄송한데 저 차 한 잔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차를 만들러 부엌에 가셨을 때 데니가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니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데니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I am not ready yet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니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데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지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널 거부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몰랐었어. 엄마 용서해 주겠니?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어린 아가가, 눈도 안 마주치던 아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나서 저를 안아줬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데니와 저의 관계는 새로 시작됐답니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가들은 우리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가장 센서티브하게 느끼는 거, 존재감이에요. 근데 그 존재감을 거부받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있는 상처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아이와 알 수 없는 담이 있는 분들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아이를 거부하지 않았었나? 뱃속에 있었을 땐 그럴지라도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아이의 생각, 그리고 아이의 행동, 그것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 아이를 막 깔아뭉개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제가 갖게 된 큰 자유 중 하나, 미안할 땐 엄마이지만 미안하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네, 내일은 아이한테 더 잘해줘야지, 미안하네, 내일은 미안하니까 애가 사달라는 그 장난감 사줘야지, 미안하니까 내일은 맛있는 거 해줘야지. 아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미안함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해요. 다른 것들로 내가 쑥스러우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미안하다는 이야기 대신에 다른 행동으로 그 아이가 미안함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미안할 땐 미안하다 이야기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안하다 이야기 하셔도 엄마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셔도 아주 훌륭한 엄마세요. 자, 그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요. 우리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아이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바이바이.